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지난 2009년 순천의 한 마을에서 발생한 이른바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에 대한 재심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당시 백씨 부녀에 대한 검찰 수사가 강압, 위법적으로 이루어졌고 증거 역시 충분하지 않다는 게 재심을 이끈 변호인 측 주장인데요. 검찰은 부녀의 자백과 정황으로 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혀 법정에서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12년 만에 열린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재심 첫 공판이 광주고법에서 열렸습니다.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뒤 재심을 위해 출소한 백씨 부녀는 취재진과 접촉을 피한 채 출석했습니다. 부녀는 간단한 인적사항을 묻는 판사의 질문에 짧게 대답하고 담담한 표정으로 자리를 지켰습니다. 재심을 이끈 부녀 측 변호사는 당시 검찰 수사가 강압, 위법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경계선 지능장애를 지닌 부녀에게 변호인 없이 진술을 받고 가설의 시나리오를 주입하는 등 절차적 권리 침해가 있었다는 겁니다. 보호받아야 될 분들이 전혀 보호를 받지 못했고요. 그래서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권리가 형해화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검찰이 마을도로 CCTV와 주변 농부들의 진술 등 불리한 증거를 감췄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막걸리를 사기 위해서는 순천에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순천에 나간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걸 확인하고도 검사가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던 거죠. 이에 검찰은 당시 부녀의 자백과 정황을 비춰볼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맞받았습니다. 앞으로 법정에서는 검찰의 강압 수사 여부와 제출된 증거들의 증거 능력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당시 사건을 담당한 검사와 수사관 등 여러 증인을 신청했으며 다음 재판은 내년 2월 열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조선시대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순천 나간읍성에서는 요즘 초가지붕의 볏짚을 교체하는 이영 2기 작업이 한창입니다. 겨울철에만 볼 수 있는 독특한 전통문화지만 기술을 전수받을 사람이 없어 명맥이 끊기지 않을지 걱정이 크다고 합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집 앞마당에 볏짚을 길게 엮은 이영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작업자들이 능숙한 몸놀림으로 이영 더미를 지붕 위로 올리고 볏짚을 넓게 펴서 새끼줄로 단단히 고정하는 작업을 반복하면 허름했던 초가지붕이 조금씩 깔끔하게 단장됩니다. 한겨울 실내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하고 비가 새는 것을 막기 위해 한 해라도 걸을 수 없는 작업입니다. 천연 재료라 1년 되면 다 썩어버려요. 그래서 가을거지 끝나면은 그 지퍼를 갖다가 옷을 다 새로 갈아입혀요. 이영 2기 작업이 이루어지는 건물은 민가와 관할을 합쳐 모두 300채. 한 채를 작업하는데 많게는 8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올해는 가을철 집중호우로 보수할 부분이 많고 대규모 벼멸구 피해가 발생해 쓸만한 볏짚을 구하는 데도 애를 먹었습니다. 게다가 인력난까지 심각합니다. 나간읍성 일대에 이영 2기 기술을 보유한 사람은 불과 10명 남짓. 평균 나이는 70을 훌쩍 넘습니다. 반면 기술을 전수받을 사람이 없다 보니 명맥이 끊길 수 있다는 우려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없으면 지금 당장 이제 지붕을 못 일 그런 지경입니다. 기능인을 양성해서 보호하는 그런 차원, 그런 시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한편 제주도와 충남 아산시는 전통문화와 기술을 보존 계승하기 위해 이영 2기 기술자 등을 향토 문화유산이나 도무형유산으로 지정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학령 인구가 계속 줄면서 농어촌 학교들이 쇠퇴하고 있습니다. 반면 소규모 학급을 장점으로 내세워 새로운 시도에 나서는 학교들도 늘고 있는데요. 전교생이 20명 남짓한 여수의 한 초등학교에선 학생 한 명 한 명이 직접 그림책을 만들어 출판까지 했습니다. 최황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꼬마 작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부모님 앞에선 영락 없는 어린이지만 오늘부터는 모두 작가입니다. 여수시 화양면에 위치한 초등학교 전교생 27명이 모여 출판 기념회를 열었습니다. 낚시를 무척 좋아해서 물고기를 캐릭터로
작았어요. 생긴 모양은 무섭고 험악하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따뜻한 물고기. 이 학교 학생들은 직접 이야기를 만들고 그림도 그립니다. 책은 실제로 팔리진 않지만 국제 표준 도서 번호를 받아 정식 출판됩니다. 책 한 권을 만들기 위해 고민이 많았을 아이들의 성취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스토리 떠올리는 게 좀 생각이 안 나서 조금 힘들었는데 다른 책들을 좀 보면서 영감을 얻은 것 같아요. 이 같은 학생들의 창작 활동을 위해 학교도 다양한 체험학습을 진행했습니다. 생태, 문화, 역사 등 다양한 분야의 견학을 통해 아이들이 더 많이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체험하고 또 경험하고 하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또 자기의 삶에 또 질문을 던지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 그림책 속에 자기의 어떤 꿈, 그다음에 어떤 나의 어떤 상상력 그런 것들이 표현된다고 봅니다. 학생 수 60명 이하의 작은 학교는 올해 전남에서만 413곳. 2년 전에 비하면 27곳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폐교 위기를 겪는 학교도 많아지고 있어 학교에 따른 특성화 프로그램이 폐교를 막는 대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12개 학교를 올해 선정을 했고요. 이걸 3년간 성과 결과를 보고 지속적으로 작은 학교에 대한 특색 프로그램 운영 학교를 이렇게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농어촌의 작은 학교마다 존폐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학교 여건에 맞는 특성화 교육이 작은 학교의 경쟁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포스코 노조가 어제 포항에 이어 광양에서 파업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한국노총 포스코 노동조합은 오늘 오후 광양제철소 앞에서 파업 출정식을 열고 단계별 쟁의에 돌입했습니다. 포스코 노조는 회사 측과 임금 교섭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중지와 조합원 투표로 쟁의권을 확보했습니다. 포스코 노조는 오는 19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모든 조합원이 참여하는 준법 투쟁에 나설 예정입니다. 광양 지역의 상공인들이 포스코 노조의 파업이 현실화하면 결국 지역 경제를 멈추게 할 것이라며 조속히 교섭을 마무리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광양 상공회의소는 성명을 통해 중국발 공급 과잉, 미국의 관세 폭탄 예고로 국내 철강 산업이 심각한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최근 포스코 노조가 쟁의권을 확보하고 잇따라 파업 출정식을 열면서 지역 산업 전반의 위기감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포스코 노조 파업이 현실화돼 조업이 중단되면 연관 기업들의 매출이 급감하고 일자리가 사라지고 골목 상권 붕괴로까지 이어지면서 지역 경제 전반에 큰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노사 간 소통과 대화로 교섭을 마무리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무안국제공항과 광주 민간공항 통합이 군공항 이전 문제와 맞물리면서 20여 년째 제자리 걸음입니다. 이러는 사이 국토 서남권의 관문공항으로 개항한 무안국제공항은 초라한 지방공항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입니다. 지난 26일 화요일 오후 공항 대합실이 여행객들로 북적거립니다. 무안에서 중국으로 출발하는 비행기 시각에 맞춰 도착한 여행객들입니다. 이들에게 무안국제공항의 장점을 물어봤습니다. 이제 가까운 무안에 공항이 생기다 보니까 해외를 갈 때 아무래도 경제적으로나 거리적으로 부담이 적어진 것 같아요. 인천공항보다 가깝고 또 무료주차도 이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편리성이 있어서 이용하게 됐습니다. 무안국제공항의 2024년 10월까지 이용 여객은 32만 3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9.3% 증가했습니다. 증가 비율로는 군산공항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높습니다. 하지만 여객 수는 전국 15개 공항 가운데 8위로 여수공항 이용객보다 적은 수준입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 89만 5천여 명에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이달부터 9개국 18개 노선의 전세기를 띄워 대대적인 승객 유치에 나서고 있지만 2019년 수준 회복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무안공항 활성화가 지지부진한 사이 광주공항의 여객도 감소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용객이 165만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5.3%가량 감소했습니다. 차량으로 40여 분 거리에
서로 다른 성격의 두 개의 공항이 존재하면서 상대방에게 마이너스 효과만 가져오고 있는 상황. 무안과 광주공항의 통합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하루 더 빨리 이 광주의 민간공항이 무안으로 합쳐져서 무안공항의 파이를 키우는 그런 이 작업을 지역사회가 함께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무안공항은 광주공항과 통합을 전제로 건설된 데다 기본적인 공항 이용 수요 확보가 활성화의 관건이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국내선이 받쳐주지 않는 국내선 수요가 받쳐주지 않으면 향후 항공협정 등에 있어서 결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가 없게 됩니다. 광주 민간공항과 무안공항 통합을 둘러싸고 해법을 찾지 못하는 동안 오는 2029년부터 새만금 공항과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가덕도 신공항이 잇따라 들어설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근로감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오늘 전남 청소년 노동인권센터는 여수 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아르바이트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장을 전수조사하고 근로감독을 실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의 대부분이 사업주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아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부당한 처우를 받을 때도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며 법과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은 어제와 다르게 바람도 세게 불고 기온이 떨어져 추웠습니다. 내일도 전남 동부권의 아침 최저기온은 0도에서 3도 분포로 오늘보다 더 춥겠고 한낮 최고기온은 10도에서 11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m, 먼 바다에서도 최고 1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흐린 날씨는 이번 주 내내 이어지겠습니다. 전남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가 오는 6일 학교 비정규직 전국 총파업에 동참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전남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 인상, 방학 중 비근무자의 생계 해결 등을 요구해온 2024년 집단 임금 교섭이 결국 파행됐다며 총파업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오는 6일 총파업에 대비해 급식 대체 간편 조리식을 조달하고 일반 교실과 도서실을 활용하는 등 학교 돌봄 현장의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